난민 배경 아동 청소년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실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난민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된 계기는 2018년에 있었던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이슈일 겁니다. 당시 제주도로 이제 500명이 좀 넘는 예멘 출신 난민들이 입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5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청원을 제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낳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는 2,341건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신규 난민 수는 2,000건이 넘는 건수 중에서도 72건만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배경 청소년들, 난민 배경 아동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직 정확하고 제대로 된 완벽한 인식은 좀 많이 미흡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한국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라클 작전이라는 작전명 하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을 한국에 이제 입국을 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초반에는 여러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그 기여자와 부인, 그리고 가족 직계 자녀들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들만 한국 사회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공항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서 진천과 여수에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올해 3월에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신들이 이제 채용이 된 직업을 얻게 된 지역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0%에 달하는 157명은 울산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157명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85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85명 중에서 28명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으로 한 학교에 모두 취학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6개 학교에 4명에서 5명 정도 수준으로 모두 이제 분배가 돼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난민 아동들이 한 지역에, 그것도 한 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다수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사례를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실제로 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아동들을 1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을 받아들여야 했었던 울산교육청 마저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관리 지역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2월 달에나 알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월 이후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법정 그런 어떤 백신을 다 맞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의 나이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서 장애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별다른 어떤 교육 환경을 좀 제공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상태로 이 아이들이 일단 학교 환경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 상황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 사실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정부라든지 그런 국가의 상황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로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강제 이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가장 먼저 한 거는 그 아프가니스탄 공동체만 따로 모아서 한 곳에 가두어 놓고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발달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학교로 들어가 버리고 다른 또래 집단 아이들과 함께 똑같이 수업 진도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맡아야 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끌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은 한 학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본적반이라고 하는 원래 그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학급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이 아이들을 빼게 되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따로 또 채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하고 한국어 교사하고도 소통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줄 이제 다리어를 사용하는 통역사를 또 별도로 고용을 해서 이 아이들의 언어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언어적 차이가 얼마나 그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재단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알 수 있었던 게, 중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배정이 된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선생님들께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에 좀 부풀어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아이들이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의 의견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집 아이들보다도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갈등이 굉장히 발생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언어가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당장에 이들을 난민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묶어가지고 지원하는 어떤 그 지원의 기간의 한계가 있었고, 그럼 그 기간을 넘어서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학교로 들여보내고 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조금 더 급선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떤 차이가 극복이 완전히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하고 종교 차이가 이제 그 다음으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난민 아동들이 한국 사회로 유입이 되었고, 이들이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언어 차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굉장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랑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생활상 이제 완벽한 이슬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줄여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예배랑 마지막 예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요 점심시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예배를 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종교적인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종교적인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다른 아이들의 종교적 요구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하나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 그런 갈등이 꾸준히 유발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게 떠안고 갔어야 될까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아동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주 배경의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다양성을 미리 인식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정책적인 배경을 미리미리 만들어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좋은 해결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다문화 정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이 있었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 이주 가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 결혼 이주를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잘 살아갈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꼭 결혼 이주 가정에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살아가고 우리 사회 속에 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다양화라든지 그런 그 정책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사진에 있었던 아이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에서 들어온 초등학생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교육부 장관 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성과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관계부처가 발 벗고 나서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례보다도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마련해준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확률도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학교에 딱 처음 들어왔던 3월 말경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안녕하세요도 겨우 할 정도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복도에서 한국 학생들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서로의 핸드폰 번호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서로 몸짓발짓으로 우리 연락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은 좋은 환경과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정말 적응을 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